엄마 길려와 황돌이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고난과 성공을 옆에서 지켜봤던 외동딸 복녀, 파란만장의 삶을 산 이후 길려의 소달구지 가마 사업을 이어간 복녀. 길려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그의 딸 복녀가 새롭게 개발한 겨울용 소 달구지 가마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겨울용 달구지를 개발한 그의 딸 오늘도 복녀. 안전하게 모시자. 안전과 서비스를 더했죠. 멈춘다. 복녀는 그래, 엄마 길려와는 이제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신 한밤중 외양간에서 여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 좀 떠봐, 제발. 보가. 제발 눈 좀 떠봐. 괴물이야. 너 없인 나는 못 살아. 복녀가 죽은 소 보기를 안고 이 아이들은 울부짖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녀의 유언이었어요. 복녀야, 소들을 짐승으로만 소들은 생각해선 짐승이 안 아니다, 된다. 가족이다. 네가 밥 먹기 전에 소 먼저 먹여라. 제가 어머니 죽일 길려의 년이에요. 유언이었지요. 저는 죽어도 쌉니다. 소들은 짐승이 아니다. 그 옛날 어머니 황돌이, 길려는 고마워. 황돌이가 계속 전부였습니다. 함께하자, 황돌아. 복녀는 무덤을 소들은 끌어안고 짐승이 아니다, 울었습니다. 가족이다. 얼마 마님, 후 마님,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제역입니다, 마님. 구제역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하늘이 구제역입니다, 무너졌죠. 며칠 전 최진사는 어느 날 낯선 사내들을 불러 심시댁 소들을 모았어요. 없애야 한다. 최진사는 복녀의 사업을 시기했던 마을 사람이었어요. 심시댁 소들한테 병을 옮겨라. 예, 대감마님, 병든 소를 외양간에 풀어놓으면 된 백냥이. 그로부터 갑자기 소들에게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12마리입니다. 마님 구제역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저 소는 우리 소가 아닌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 마님, 거냐? 이제 절반이 복녀는 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구제역입니다, 마님. 복녀야, 아직 늦지 않았어.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어머니, 복녀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살릴 수 있는 소들이 있잖니. 어머니, 저 그 소들에게 너의 진심을 전하거라. 내 딸이다. 복녀는 그제야 황돌아, 정신이 번쩍 내가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 그래, 아직 외양간을 살아있는 소들이. 복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돌아, 내가 다시 어머니의 시작할게. 음성에 복녀는 어머니의 묘 내가 앞에서 외양간을 용기를 지킬게. 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좋아, 시작할게요. 아직 멀었어. 어머니 더 쟁기질 할 때처럼 씩씩하게 말이에요. 힘차게 가자. 제가 계속 가. 제가 아직 고쳐볼게요. 멀었어. 더 힘내. 외양간으로, 살아있는 소들에게로. 하지만 그의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후부터 복녀는 자기에게 더 큰 비극이 올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복녀는 황돌이와 어머니 천천히 관계처럼 다시 오늘도 소들과 안전하게 관계가 모시자.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만수가 그리고 멈춘다. 다시 그래, 기적을 만들 이제 수 안전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길려의 마지막 유언이 있던 그날이었어요. 복녀야, 어미 손 좀 잡아다오. 어머니, 침상에 누운 어머니, 길려가 어머니.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 어머니. 마세요. 어머니, 26살 복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복녀야. 어미는 행복했단다. 어머니,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복녀야, 잘 들어라. 길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소는, 예, 어머니, 나랑 산다. 소는 짐승이 아니다. 길려의 눈에서 눈물이 얘들아, 흘렀습니다. 고마워. 소는 우리 순이야. 가족이야. 예, 내가 먹기 전에 소를 먼저. 길려는 그 말을 어머니,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힘없이 가지 떨어졌어요. 마세요. 어머니. 복녀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길려는 대답하지 어머니. 않았습니다. 싫어요. 이미 가지 떠났습니다. 마세요. 그날 복녀는 혼자인 고아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까지. 장례를 치른 후의 일이었어요. 마님, 유산 목록입니다. 집사가 두꺼운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소백 마리, 소가 100마리, 달구지 150대, 달구지가 150대, 하인 50명. 하인이 50명. 이게 어머니가 남기신. 복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걸 물려주시다니.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녀가 이제 주인이 됐다지. 가족처럼 대하셨지. 길려 어르신이 남긴 게 엄청나더군.
한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걱정이네. 왜 그러시오, 어르신? 복녀 그 아이. 눈빛이 다르더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고 봐. 길려 어르신은 소를 가족처럼 대하셨지. 하지만 복녀는 욕심이 보이더군. 앞으로 달구지 운행을 2배로 늘린다. 설마요. 두고 보게. 1년 안에 알게 될 거야. 한편 시세 많은 사람들도 어미는 있었습니다. 소인이었는데 딸은 괴물이구나. 복녀가 뭐 난 잘못한 게 대단하다고. 없어. 그냥 어미덕 본 거지 뭐. 크크크. 곧 망할걸? 맞아. 저런 애송이가 뭘 안다고. 복녀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머니보다 더 크게 키울 테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여봐라. 복녀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예, 마님. 50명의 하인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중 늙은 하인 만석이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소와 함께 산 사람. 앞으로 달구지 운행을 2배로 늘린다. 예, 마님. 그러시면 조용히 해.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 복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과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요금을 올린다. 지금보다 절반 더. 마님, 손님들이 떠날 텐데. 떠나면 어때? 우리가 조선 최고잖아. 복녀는 당당했습니다. 길려가 평생 쌓아 올린 명성.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어르신께서는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야. 마님, 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호들갑 떨지 마. 시대가 변했어. 느리게 하면 도태돼. 복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마님, 소들이 또 쓰러지고 있습니다. 복녀는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몇 마리? 다. 5마리입니다. 쓸데없이 호들갑 떨지 마. 염을 더 주면 돼. 마님, 직접 보셔야. 내가 바쁜 거 안 보여. 내가 알아서 살펴. 알았어. 복녀는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전마님을 안 닮으셨어. 만석과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 무렵 외양간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소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음매, 그래? 알았어. 음매. 어미 소가 힘겹게 새끼를 낳았습니다. 만석이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새끼는 너무 작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래? 마님, 알았어. 새끼 소가 태어났는데 위험합니다. 만석이 네가 알아서 해. 그래, 알았어. 복녀는 무관심했습니다. 마님, 그래? 직접 알았어. 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바빠. 바빠. 만석이 내가 알아서 해. 복녀는 장부만 들여다봤습니다.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2배는 올라야 하는데 외양간에서는 새끼 소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음매, 음매. 어미 소가 새끼를 핥아줬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만석이 필사적으로 새끼를 돌봤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젖을 먹이려 했지만 새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음매, 음매. 어미 소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새끼가 죽었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미 소는 죽은 새끼를 계속 핥았습니다. 살아나기를 바라며. 하지만 새끼는 차가웠습니다. 음매, 음매. 어미 소의 울음이 외양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어요. 짐승이 우는 소리일 뿐이야. 복녀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35살 무능한 남자였어요.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고 장사도 못하고 그저 처가의 돈으로 살았습니다. 민수는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일이에요? 이번 기회에 집을 크게 지어야 해. 예. 복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소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집을. 그러니까 소들 팔아서 집 지으라고. 뭐라고요? 여보, 소백 마리면 엄청난 돈이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돈으로 한양에 큰 기와집 사면 우리가 양반처럼 살 수 있어. 복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됐어? 소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어떻게 팔아요? 가족? 하? 그냥 짐승이잖아. 민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여보는 장모님을 너무 닮았어. 그 양반도 소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 우린 달라야 해. 양반답게 살아야 한다고. 복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 내가 잘못됐어? 나가요. 당장 나가. 뭐, 내 앞에서 당장 꺼져요. 민수는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그때부터 둘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한양 궁궐앞 앞이었어요. 얘들아 이제 안 미끄러질 거야. 저게 심시댁 소달구지라고요? 관리들이 두 마리 웅성거렸습니다. 황돌이가 끄는 달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도 저게 눈길을 심시댁 달리는 소달구지라고요? 특별한 달구지라 겨울철에도 합니다. 눈길을 달린답니다. 눈 덮인 거리를 바퀴와 미끄러지듯 스키를 함께 달려오는 달았다고 합니다. 소달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달구지가 저게 심시댁 아니었어요. 소달구지라고요?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얘들아, 아니네. 궁궐까지 가자. 바퀴와 스키를 함께 마님, 달았다고 이제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소들의 발에는 집신이 채워져 있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얘들아, 얘들아, 이제 궁궐까지 안 가자. 미끄러질 거야. 마님, 가마 안에 이제 거의 다 난로까지 있다니. 왔습니다. 아니, 따뜻한 차까지 대접한다던데? 외국 사절들이 편안히 가실 수 있겠군. 한 관리가 복녀를 그래, 찾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주인을 불러오시오. 소인 소인 복녀옵니다. 심씨 복녀라고 하옵니다. 훌륭하오. 그대가 이 달구지를 만들었소? 예, 대감마님. 훌륭하오. 이제부터 왕실 외교 사절 운송은 그대 댁에서 맡으시오. 복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하지만 마당 귀퉁이에서 지켜보던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가 3년 전만 해도 소들을 혹사시켜 죽인다고 욕먹던 아이가. 정말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구나. 대체 3년 전 복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어머니 길려의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유산 목록이 황돌아, 작성되었습니다. 복녀가 왔어. 할머니 길려의 장례식 황돌이 이 집안을 묘 지킬 앞, 수 있을까? 장례 행렬이 어머니 길려의 묘로 향했습니다. 나를 도와줘. 그 옆에는 오래된 비석이 복녀가 하나 왔어. 서 있었어요. 황돌이의 묘. 이 집안을 지킬 수 복녀는 있을까? 그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황돌아, 황돌이 나를 도와줘. 어릴 적 기억이 황돌아, 떠올랐습니다. 복녀가 왔어. 어머니 착하네, 길려가 우리 소. 황돌이를 기분이 쓰다듬던 좋아 모습. 보이네. 많이 복녀야, 먹고 더 이 건강해져. 황돌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단다. 정말요? 그래. 황돌이 없었으면 우린 굶어 죽었을 거야. 우와. 복녀야, 황돌이한테 절해라. 어린 복녀는 황돌이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황돌이는 음매하고 울었어요. 복녀는 황돌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돌아, 황돌이 고마워. 복녀가 왔어. 계속 할머니가. 함께하자, 황돌아. 할머니가 가셨어.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돌아, 가마솥 내가 오고 엄마처럼 있어. 잘할 수 천천히 있을까? 마을로 들어서네. 이 큰 어서 집안을 오십시오.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가마소가 오고 바람이 있어. 불었습니다. 천천히 마을로.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황돌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매.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돌아, 너도 믿어주는 거지? 그래, 난 할 수 있어. 할머니처럼, 황돌이처럼. 복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될지, 그리고 다시 이 묘 앞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될지. 소가 마님, 100마리입니다. 유산 목록입니다. 달구지가 150대입니다. 달구지. 하인이 50명입니다.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대기옵니다. 복녀는 그 목록을 마님, 보며 유산 숨이 목록입니다.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남기셨구나. 심시댁은 고을에서 갑부였습니다. 마님, 어머니 길려가 유산 시작하고 목록입니다. 딸인 복녀가 물려받은 거죠. 소 100마리. 복녀 마님 달구지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님께서 모든 걸 맡으십니다. 마님,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눈빛에는 욕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00마리 소, 150대 달구지, 더 키울 수 있어. 더 크게. 마을 어르신들의 엇갈린 반응. 마을 어르신들이 복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녀가 이제 주인이 됐다지? 그래. 길려 어르신이 남긴 유산이 엄청나더군. 한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걱정이네. 왜 그러시오? 복녀 그 아이. 눈빛이 다르더군. 길려 어르신과는. 맞소. 욕심이 많아 보이던데. 어르신네들 그래도 길려 어르신 딸 아니오? 잘할 거요. 하지만 다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어미와 다르네. 한편 시세 많은 사람들도 어미는 있었습니다. 소인이었는데 딸은 괴물이구나. 복녀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어미 덕 본 거지 뭐. 곧 망할걸? 저런 애송이가 뭘 안다고. 어미는 성인이었는데 딸은 크크크 괴물이구나. 기다려봐. 1년 안에 쫄딱 망할 테니까.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고 어떤 이는 야유했습니다. 복녀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머니보다 더 크게 키울 테니까. 여봐라. 복녀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예, 마님. 50명의 하인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중 늙은 하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석. 만석은 길려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60평생을 소와 함께 산 사람이었죠. 앞으로 달구지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린다. 예, 2배요? 하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선 최고 달구지잖아. 비싸도 탈 거야. 복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길려가 평생 쌓아 올린 명성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마님, 소들이 더 쓰러졌습니다. 뭐, 몇 마리야? 이번엔 12마리입니다. 복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에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수의사를 불러. 예, 마님. 마을 수의사가 왔습니다. 소들 상태가 심각합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금 당장 쉬게 하고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돈은? 예. 돈 얼마면 돼? 내가 줄 테니까 선생이 돌봐줘. 수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바쁘니까 선생께서 신경 좀 써줘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마님, 복녀는 돌아섰습니다. 수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려 어르신이었다면 절대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며칠이 지날수록 소들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12마리였던 아픈 소가 20마리로 늘었습니다. 20마리가 30마리로 늘었습니다. 마님, 이제 절반이 넘는 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뭐, 절반? 복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제역입니다, 마님. 마님, 전염병이 소들이 돌고 더 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구제요? 12마리입니다. 복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의사 선생은 뭐 한 거야? 선생님께서 마님, 계속 소들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마님께서 이번엔 직접 12마리입니다. 돌보셔야 한다고. 나보고 소똥이나 치우라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복녀는 소들이 외양간으로 더 쓰러졌습니다. 갔습니다. 이번엔 소들이 12마리입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발굽에서 피가 났어요. 마님, 으윽. 소들이 더 쓰러졌습니다. 복녀는 그 광경을 이번엔 보고 12마리입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늙은 하인 만석의 충고. 마님, 소들이 그날 더 밤 쓰러졌습니다. 만석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야? 복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만석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며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두 분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복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다른데? 어머니께서는 소보다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소들과 함께 외양간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건 옛날이야. 아닙니다, 마님.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는 짐승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돈벌이로만 여기시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뭐? 복녀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벌을 받는다고? 마님, 제발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장 나가. 마님, 나가라니까.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복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르쳐줘. 생각을 바꾸라고. 소들을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사랑하면 되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소가 다 죽을까봐 겁나요. 그날 복녀는 소들을 황돌이 어떻게 묘를 사랑하면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커진 거죠. 복녀는 황돌이 묘를 끌어안았습니다. 황돌아 가르쳐줘. 황돌아, 너라면 소들을 어떻게 뭐라고 사랑하면 했을까? 되는가? 너도 날 미워할까? 복녀는 울면서 황돌이 황돌아 묘비를 가르쳐줘.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묘비가 돼요? 따뜻했습니다. 햇살을 받아서 따뜻해진 돌. 하지만 복녀에게는 황돌아 황돌이가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소들을 황돌아,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고마워. 넌 날 미워하지 않는구나. 복녀는 황돌이 황돌아 묘에 가르쳐줘. 이마를 댔습니다. 황돌아, 소들을 어떻게 가르쳐줘. 사랑하면 돼요? 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돼?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돌아 복녀의 가르쳐줘. 귓가에 황돌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소들을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방황하지 한참을 마, 넋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은매. 죽일 년이에요. 복녀는 저는 눈을 죽어도 떴습니다. 삽니다.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용기, 아직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시작할게요. 함께 있어주는 제가 거지. 버텨볼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지. 복녀는 일어섰습니다. 황돌아, 봐줘. 저 다시 내가 시작할게요. 내가 제가 다시 버텨볼게요. 시작할게. 복녀는 그날 이후 외양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복녀 어머니 때부터 달구지 사업에 눈독을 들였던 최진사가 있었습니다. 들었소? 최진사 댁에서 말 달구지를 시작했다던데. 아니, 소도 아니고 말로 달구지를 한다고. 말들은 소보다 비싸고 자금도 많이 들 텐데 말야. 동네에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복녀는 직접 최진사 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어떻소, 심시댁 마님? 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소. 느린 손은 옛날이고 빠른 말이 미래요.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자식,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최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시댁도 이제 망할 때가 됐소. 뭐라고요? 소들이 병들었다던데? 누가 병든 소 달구지를 이용하겠소? 복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최진사는 멀리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크크크. 심시댁은 이제 끝이야. 역시 여자는 장사를 못하지. 최진사가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길려 어르신 딸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복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 욕심쟁이 늙은이 말이오. 최진사는 침을 뱉었습니다. 소똥이나 치우던 천한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틀린 말이오? 양반댁 마님이 소똥을 치웠잖소? 천하다. 정말 천해.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지. 크크크. 최진사는 복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장사를 한다고? 웃기는 소리. 당신, 돌아가시오. 보기 싫으니. 복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치욕, 두고 보십시오. 제가, 크크크,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소들이나 더 죽이시지. 복녀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최진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최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복녀의 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를요. 사실 이 모든 사실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최진사는 어느 날 낯선 사내들을 불러 모았어요. 심시댁 소들한테 병을 옮겨라. 예. 병든 소를 심시댁 외양간에 풀어놓으면 돼. 하지만 그건 백냥을 주겠다. 아랫마을 병든 소들이 있다 하던데 그것을 사와라. 알겠습니다. 그날 밤 그 사내들은 병든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시댁 외양간에 몰래 풀어놨어요. 병든 소는 다른 소들과 섞였습니다. 구제역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년이 감히. 그날 밤 최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전연을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최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시댁 달구지가 다니는 길에 함정을 팠습니다. 여기다 구덩이를 파라. 예. 밤중에 구덩이를 파고 눈으로 덮었어요. 다음 날, 으악! 심시댁 달구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소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손님이 크게 다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시댁 달구지가 위험하대. 요즘 사고가 잦다고 그래. 소들도 이상하고. 손님이 다쳤다던데? 손님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남편의 배신. 어느 날 밤, 민수가 최진사를 몰래 만났습니다. 정말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최진사가 웃었습니다. 댁 마누라가 가진 소명단을 내게 줘. 그리고 외양간 열쇠도. 하지만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500냥이다. 어떤가? 할 건가 말 건가?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역시 똑똑하군. 최진사는 민수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건 계약금 100냥이야.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주지. 민수는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복녀야. 하지만 난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소명단을 건넸습니다. 외양간 열쇠도 복사해줬어요. 최진사는 그것으로 소들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며칠 후, 복녀는 민수의 방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건. 복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 설마.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소명단을 팔았어. 당신이 소들을 죽인 거예요. 최진사한테 받았어. 뭐라고요? 복녀는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당신이 소들을 죽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복녀야. 꺼지라고.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마저 날 배신했어. 최진사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심시댁 마님이 소들을 학대한다던데? 그래서 소들이 죽는다더라.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 욕심쟁이. 어미는 성인이었는데 딸은 괴물이구나. 복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괴물일까? 복녀가 최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소문의 진상이 최진사라 것을 알고 있었죠. 어떻소, 심시댁 마님? 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들었소. 소들이 병들었다던데?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소로 장사를 한다고 그래. 최진사가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길녀 어르신 딸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복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 고을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들었소? 최진사 댁에서 말 달구지를 시작했다던데. 말 달구지? 소가 아니라? 그렇다오. 그것도 준말을 이용한다더군.
복녀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 달구지라. 복녀는 직접 최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에는 화려한 달구지가 서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하고 비단 휘장에 은으로 된 손잡이까지, 그리고 그것을 끄는 건 검은 준마 4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녀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최진사 따위한테 질 순 없어.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소들을 더 혹사시켜서라도 최진사를 이기겠다고. 여봐라. 달구지 운행을 더 늘려. 마님, 지금도 소들이. 시끄러. 최진사가 우릴 무시했어. 절대 질 수 없어. 하지만 내 말 안 들려?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소들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장사를 못하겠어. 돈을 잃었어. 복녀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소가 죽었는데, 내가 죽인 건데, 나는 왜 돈 걱정을 하는 거지? 복녀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나는 괴물이야. 만석이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마님, 이 소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큰이, 둘이, 복이, 황이, 순이. 모두 어르신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님을 위해 10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복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죽은 소들과 함께 밤이 되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외양간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소의 몸을 만지며 앉아 있었어요. 큰이, 너는 큰이였구나. 둘이, 너는 항상 묵묵히 일했지. 복녀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길려와 함께 소들을 돌보던 때, 복녀야, 이 소들은 우리 가족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 이름을 불러줘야 해. 그래야 소들도 행복해. 어린 복녀가 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이야, 둘이야. 소들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었죠. 그런데 지금 복녀는 언제부터 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소들을 1번 소, 2번 소로 불렀을까요? 미안해. 큰아. 정말 미안해. 복녀는 죽은 소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날 밤 복녀는 소들을 직접 묻었습니다. 하인들이 도우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삽질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개의 무덤. 복녀는 각각의 무덤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큰이, 둘이, 복이, 황이, 순이.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이름을 불러줄게. 반면 최진사의 말 달구지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최진사 달구지가 최고야. 빠르고 화려해.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진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하, 역시 말이지. 소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지. 하지만 최진사도 복녀처럼 욕심쟁이였습니다. 말들을 쉬지 않고 부렸어요. 말이 빠른 게 장점인데 뭐하러 쉬게 해?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말 달구지가 전복되었습니다. 부상당한 말이 있었습니다.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말은 쓸모없게 됐군. 최진사는 냉정하게 말장수를 불러 고기로 말했습니다. 팔아버려. 며칠 후 부상당한 말은 말장수에게 팔려갔습니다. 다른 말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가 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복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들은 계속 죽어가고 손님들은 떠나가고 그날 밤 복녀는 잠들었습니다. 아니,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 길려가 나타났습니다. 복녀야. 어머니. 복녀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알고 있다, 복녀야. 길려는 슬픈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그 말에 복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녀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돈만 생각했어요. 소들이 죽었는데도 돈 걱정만 했어요.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길려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았습니다. 복녀야, 넌 내 딸이다.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 하지만 길려가 복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란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늦지 않았어. 길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 하지만 어떻게? 복녀야, 잘 들어라. 길려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짐승이 아니다. 손은 가족이야. 내 가족을 돈벌이로 쓸 거냐?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받고. 어떻게요? 길려는 복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먹기 전에 소를 먼저 챙겨라. 예. 소와 함께 자거라. 소의 숨소리를 들어라. 예. 소들의 눈을 봐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라. 길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복녀야, 소들은 말을 못해. 하지만 눈으로 말한단다. 길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들이 너를 다시 사랑해 줄 거야. 정말요? 그래. 소들은 순하단다. 진심은 통해. 복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길려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복녀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어머니, 소들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소들 속에 내가 있단다. 길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결심의 눈물. 어머니, 제가 바꿀게요.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복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어머니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복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남은 소들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복녀는 처음으로 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혔어. 돈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복녀는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들은 복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알아. 날 믿을 수 없겠지.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야. 복녀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만석. 예, 마님. 늙은 하인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만석. 미안했어요. 만석은 놀랐습니다. 복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님, 이제부터 어머니처럼 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정말이십니까? 네. 제발 도와주세요. 만석은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복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잘 잤니?
하지만 소들은 복녀를 피했습니다. 복녀가 다가가면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복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외양간에 왔습니다. 신선한 여물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외양간을 청소했습니다. 마님, 그건 하인들이. 아니야, 만석. 내가 할 거야. 첫째 날, 복녀는 직접 소들을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려 했지만 소들이 피했습니다. 음매, 경계하는 소리. 복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미안해. 무서우면 안 할게. 복녀는 물러섰습니다. 대신 멀리서 소들을 바라봤어요. 둘째 날, 복녀는 소들에게 특별한 여물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한 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래, 맛있지? 복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가 다가온 거였어요. 셋째 날, 복녀는 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부를게. 넷째 날, 복녀는 소들의 상처를 봤습니다. 발굽이 갈라지고 등에 상처가 있었어요. 과로로 생긴 상처들. 아파했겠다. 정말 아파했겠다. 소들은 처음엔 피했지만 복녀의 손길이 부드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복녀는 외양간에서 소들과 함께 잤습니다. 복녀는 소들 옆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 소들의 숨소리.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소들의 숨소리가 이렇게 따뜻한지. 한 소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복녀 옆에 누웠어요. 복녀는 그 소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주일째, 소들이 복녀를 보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녀가 오면 반가워하는 눈빛. 음매, 음매. 환영이었어요. 한 달째, 복녀는 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음매, 음매. 소들도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복녀는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는 여물을 많이 먹었네. 복녀는 각 소들의 상태를 다 알았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기분이 좋은지, 누가 배고픈지. 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만석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제 정말 어르신을 닮으셨습니다. 만석,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복녀는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줘서. 마님,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영원히 길을 잃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음매, 음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외양간은 이제 더 이상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복녀는 매일 밤 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복녀가 소들을 돌보고 있을 때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누구세요? 저는 최진사 댁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복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최진사 댁? 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소들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뭐라고요? 복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도 최진사가 퍼뜨렸습니다. 병든 소를 일부러 마님네 외양간에. 복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을. 죄송합니다. 저도 돈을 받고,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특히 그 새끼 소가 죽었을 때 남자는 울었습니다. 그건 제가 독을 준 날이었습니다.
어미소가 독든 여물을 먹고 새끼한테 젖을 먹였고 새끼가 죽은 겁니다. 복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큰이도 둘이도 다 최진사가 죽인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최진사, 복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왜요? 증거가 없습니다. 최진사가 다 없앴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은 가세요. 마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자는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복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최진사, 당신이 소들을 죽였군요. 하지만 제가 소들을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제 잘못이에요. 복녀는 소들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최진사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길 거야. 바퀴 대신 눈 덮인 스키다. 마을.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안 눈이 미끄러질 쌓인 거야. 길은 달구지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외양간에서 소들과 바퀴 함께 대신 있었습니다. 스키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얘들아, 보였습니다. 이제 안 미끄러질 눈썰매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캬, 신난다. 더 거야. 바퀴 빨리, 대신 더 빨리. 스키다. 아이들은 눈 위를 얘들아, 미끄러지며 이제 안 웃었습니다. 미끄러질 거야. 복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썰매, 바퀴 대신 저렇게 미끄러지네. 스키다. 바퀴 대신 얘들아, 스키를 이제 안 달면 미끄러질 어떨까? 거야. 복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거야. 바퀴 대신 복녀는 스키다. 목수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바퀴 대신 이제 안 긴 미끄러질 나무판을 거야. 달아주세요. 예, 나무판을요? 네, 바퀴 눈 위를 대신 미끄러지게요. 스키다. 하지만 마님, 얘들아, 그게 이제 안 가능할까요? 미끄러질 거야. 해봐야 알죠. 일단 만들어주세요. 스키 달구지가 바퀴 눈 대신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와, 얘들아, 된다. 이제 안 미끄러질 정말 거야.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들이 눈 위에서 바퀴 미끄러졌어요. 대신 스키다. 음매, 얘들아, 그래. 이제 안 미끄러질 너희도 거야. 신발이 필요하구나. 복녀는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소발에 바퀴 맞는 대신 큰 집신을요. 스키다. 이걸 신으면 안 얘들아, 미끄러질 거야. 이제 안 미끄러질 소들에게 집신을 신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들이 안 미끄러졌어요. 거야. 바퀴 대신 만서가 스키다. 내리막길에서 달구지를 얘들아, 멈출 방법이 이제 안 없을까? 미끄러질 거야. 소들이 미끄러지면 사고가 날 텐데. 복녀는 고민했습니다. 바퀴 대신 이거 한번 시험해 보자. 만서가 멈춘다. 내리막길에서 시험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복녀가 발로 장치를 밟았습니다. 급한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가 잘 안 먹혔어요. 만서가 맞아. 멈춘다. 사람들이 그래, 집신에 이제 못을 안전해. 박잖아. 맞아요.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속도가 확실하게 줄었어요. 만서가 마님, 멈춘다. 정말 그래, 이제 멈췄습니다. 안전해. 그래, 이제 안전해. 안전장치가 완성된 거죠. 복녀는 손님의 손님들 편의도 따뜻하시지요.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겨울도 춥잖아.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달구지 안에 작은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특별한 따뜻하시죠? 주전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겨울도 괜찮습니다. 이 주전자에 뜨거운 차를 담아서 손님들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거죠. 맞아. 손님들 난로로 따뜻하시지요? 달구지를 따뜻하게 이제 하고 겨울도 괜찮습니다. 차로 몸을 녹이게 하는 거였어요. 방석도 두툼하게 깔고 담요도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손님들 손님들이 따뜻하시지요? 춥지 않을 거야. 이제 겨울도 마침내 괜찮습니다. 완벽한 겨울용 달구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무렵 인근 고을 수령에게 큰 손님들 걱정이 있었습니다. 따뜻하시지요? 이제 딸을 겨울도 한양으로 시집 보내야 괜찮습니다. 하는데 겨울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수령은 즉시 복녀를 불렀습니다. 손님들 그대가 따뜻하시지요? 심시댁 복녀인가? 이제 겨울도 예, 괜찮습니다. 나으리. 내 딸을 한양까지 무사히 모셔다 줄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님들 혼례 당일. 따뜻하시지요? 복녀는 이제 겨울도 가장 괜찮습니다. 튼튼한 소 4마리를 골랐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음매, 손님들 따뜻하 달구지는 화려하게 얘들아, 장식되었습니다. 궁궐까지 가자. 출발합니다. 마님, 이제 거의 다 한양까지는 나흘 길이었습니다. 복녀는 소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얘들아, 천천히 궁궐까지 가자. 쉴 마님, 때는 이제 충분히 거의 다 쉬게 하고 왔습니다. 먹이도 넉넉히 주었어요. 밤에는 복녀가 직접 소들을 돌봤습니다. 얘들아, 한양가는 궁궐까지 가자. 사흘길쯤 저녁이었어요. 마님, 이제 거의 다 왔. 마님 소 한 마님, 마리가 소 발자국 감쪽같이 옆에 사라졌어요. 사람 발자국도 있습니다. 마곡간에 누군가 있던 소가 일부러 없어지다니 끌고 간 거다. 무슨 어서 소리냐? 따라가자. 하루길만 가면 되는데 복녀는 겁이 났습니다. 마님, 소 기약일이 발자국 내일인데 옆에 사람 이를 발자국도 어찌 있습니다. 감당하시겠소? 누군가 일부러 끌고 신부 간 거다. 아버지의 불같은 어서 따라가자. 성화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님 숲속으로 마님, 소발자국이 소 발자국 보여요. 옆에 사람 그래, 발자국도 어서 있습니다. 뒤쫓아가 보자. 누군가 일부러 눈 끌고 속에 간 거다. 찍힌 소발자국이 어서 따라가자. 아직은 선명했어요. 저기다 저기 소가 저기 있다. 소도둑 3명이 소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복녀가 소리쳤어요. 순이야 어서 도망쳐 이리 와 어서. 저기다. 그때 저기 소가 있다. 순이가 용기를 냈어요. 순이야, 앞발을 도망쳐. 들고 그들에게 돌진했어요. 뿔로 도둑들을 들이받은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찾은 순이는 저기다, 저기 주막으로 소가 있다. 데려와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로 씻겨줬습니다. 사흘 후 얘들아, 궁궐까지 가자. 저기가 한양이다. 마님, 무사히 이제 거의 한양에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까지.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여행은 처음이에요. 신부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차 손님들 따뜻하시죠? 정말 감동이에요. 이제 겨울도 한양까지의 괜찮습니다. 사흘 거리 여행은 성공했습니다. 궁궐 대신이 그대, 복녀를 이름이 불렀습니다. 무엇인가? 그대 이름이 소인 무엇인가? 복녀입니다. 소인 복녀옵니다. 훌륭하오. 훌륭하오. 사절 달구지를 앞으로 맡기겠소. 외국 사절들을 모실 때 그대 그대 달구지를 쓰겠소. 복녀는 기뻤지만 침착했습니다. 감사옵니다.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청? 대신이 놀랐습니다. 감히 왕실 앞에서 조건을? 소인의 청을 들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말해보시오. 복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소들의 먹이는 최상품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하루 운송은 2번을 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대, 소가 그리 중요하오?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는 가족이옵니다. 가족을 괴롭히면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줬소.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왕실 계약 후 복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심시댁 달구지가 얘들아, 왕실 공식이래. 천천히 가자. 야 스키 달구지다 얘들아, 멋지다. 천천히 가자. 저런 것을 어찌 오늘도 만들었을까? 안전하게 모시자. 길렸달도 대단해. 심시댁 저것 달구지 타려면 출발한다. 예약해야 된다던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복녀는 가자. 달구지를 늘렸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모시자. 하지만 절대 바퀴 무리하지 대신 않았어요. 스키다. 하루 2번만. 얘들아, 더 이상은 안 이제 안 돼. 미끄러질 거야. 소들이 지치면 안 되니까. 1년 후 조정에서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를 들라하라. 복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궐했습니다. 복녀,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육품 벼슬을 내린다. 황송하옵니다. 소녀는 벼슬을 원치 않사옵니다. 제가 소녀는 벼슬길에 오르면 벼슬을 소들을 원치 돌볼 않사옵니다. 수가 없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제가 벼슬길에 벼슬을 오르면 마다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소 있는 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하고 바퀴 대신 싶습니다. 스키다. 왕은 복녀를 물끄러미 만사가 보았습니다. 멈춘다. 그래, 좋다. 이제 안전해. 그대 뜻을 존중하겠다. 복녀는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복녀가 만사가 왕실 계약을 멈춰. 따낸 후 그래. 천천히 남편 마음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남루한 옷, 수척한 얼굴. 왜 왔어? 복녀야. 복녀는 민수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소들을 팔았고, 너를 배신했어. 최진사에게 500냥의 외양간 열쇠를 넘기고, 소들 명단을 넘겨서 많은 소를 죽게 한 장본인이 남편 민수였죠. 이 몇 달, 지옥 같았어. 양심이 날 죽였어. 큰이가, 둘이가 죽는 꿈을 매일 꿨어. 민수는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쿵, 제발 용서해줘. 난 사람이 되고 싶어. 소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요. 내가 아니라 소들한테. 민수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소들이 민수를 보고 경계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배신했어. 용서해줘. 제발. 소들은 민수를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핥았어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복녀도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 이제 알겠어요? 그래, 알겠어. 소는 짐승이 아니야. 가족이야. 그날부터 민수는 변했습니다. 매일 소들을 돌보고 복녀를 도왔어요.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최진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말들의 사고가 계속되었고 결국 관아에서 영업을 중지시켰어요. 최진사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는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복녀, 나 좀 도와주게.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외양간 청소일이 있습니다. 뭐? 외양간 청소? 예. 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최진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겠네. 최진사는 외양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한 달 후 최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구나. 말들을 짐승보다 못 짐승으로만 봤어. 복녀는 최진사를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미안해. 이제라도 정말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30년이 짐승보다 흘렀습니다. 못했어. 복녀는 56이 되었습니다. 복녀야. 하지만 여전히 매일 외양간을 미안해. 찾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준호는 30살, 난 어릴 짐승보다 때부터 못했어. 어머니 곁에서 소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준호야, 잘 들어라. 소는 짐승이 아니다. 소는 가족이다. 소를 먼저 챙겨라. 절대 욕심내지 마라. 천천히 하지만 정성껏.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마님, 할머니께서도 이제 거의 다 그렇게 왔습니다. 가르치셨죠. 그래, 우리 집안의 정신이란다. 복녀는 어머니 얘들아, 묘를 찾았습니다. 궁궐까지 가자. 어머니, 마님, 이제 복녀가 거의 다 왔어요. 왔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얘들아, 궁궐까지 어머니 가자. 말씀이 다 맞았어요. 마님, 이제 거의 다 처음엔 왔습니다. 처음엔 욕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꿈에서 가르쳐 주셨죠. 얘들아, 복녀는 궁궐까지 절을 가자. 올렸습니다. 마님,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으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복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서가 민수야, 잘 멈춘다. 봐라. 그래. 저기 이제 소들이 안전해. 보이니? 아기는 소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소들은 우리 가족이란다. 만서가 내가 크면 멈춘다. 저 소들을 그래, 돌보는 이제 거야. 안전해. 그리고 항상 가마솥가 오고 기억해라. 있어. 소는 천천히 짐승이 마음을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오십시오. 복녀는 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이 아이가 우리 민수야. 음매. 소들이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마치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야. 이제 복녀는 늙었습니다. 70평생. 하지만 여전히 매일 소들을 찾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복녀는 늙은 소의 순이의 목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소순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말라 있었죠. 그래, 나랑 사느라 고생했다. 보기는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으며 외양간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소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잠든 복녀를 소들이 빙둘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복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들이 복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지키는 것처럼. 조선 최고의 소달구지를 만든 길려의 묘. 그 정신을 이어받은 복녀의 묘. 준호는 매일 두 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준호가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복녀의 아들 준호, 길려의 손주가 이어갈 달구지 사업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후속편 3편 기대해 주세요. 심시댁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얘들아, 고마웠다. 이제 편히 쉬자. 손은 복녀의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선의 달그림자였습니다.